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터전이자 때로는 희망의 상징이 되기도 하는 부동산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단순히 집값의 등락을 넘어 우리의 주거 안정과 피땀 흘려 모은 자산,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까지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과연 이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 이 혼돈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피상적인 정보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이 복잡한 문제의 진짜 원인과 현명한 대응 전략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함께 탐구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마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운 듯 불안과 의문, 그리고 숨막히는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셨겠지만 급격하게 치솟은 기준금리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요. 어렵게 마련했던 내 집이 하루아침에 빚더미가 되는 건 아닌지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게다가 수도권 곳곳에 텅 빈 채 주인을 기다리는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불 꺼진 유령 도시처럼 늘어나는 모습은 우리에게 씁쓸한 질문을 던지죠. 팔리지 않는 집들이 쌓여만 가는 미분양 사태는 건설사와 가게 모두에게 또 다른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평생 모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단순한 가격 등락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 사회 깊숙이 박힌 구조적인 문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느껴지는 건 비단 저만의 생각일까요? 굳게 닫힌 공인중개사 사무실 문 앞에서 우리는 지금 이 복합적인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물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건 바로 금리일 겁니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를 강타했던 고물가 현상과 이를 잡기 위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에 마치 거대한 쓰나미처럼 밀려왔죠.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회의실의 긴장감은 곧바로 우리의 대출 이자율로 이어져 가파르게 오르는 대출금리 그래프는 집을 사려는 수요를 급격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매달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 폭탄에 시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고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또한 시장의 유동성을 빠르게 흡수하며 부동산 거래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은 또 어떻고요? 고환율, 고유가, 그리고 주요국들의 경기 침체 우려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려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이는 다시 부동산 투자 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투자 시장의 그래프나 건설 현장에서 멈춰선 중장비들, 그리고 은행 창구에서 좌절하는 대출자들의 모습은 이 모든 경제 지표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특히 우리 가게가 짊어진 빚의 무게는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무리하게 끌어모았던 소위 영끌 대출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셈인데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자칫하면 이 가계 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내관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위협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관점에서 부동산 위기를 들여다보면 단순히 가격 하락을 넘어선 거시경제 전반에 복잡한 덫에 걸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이처럼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부동산 위기는 우리를 복잡한 거시경제의 덫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저에는 과연 어떤 정책적 판단과 반복된 실수가 자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는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정책은 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규제와 완화라는 양극단을 오가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시장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쳤죠. 한때는 투기를 잡겠다며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았다가
또 다른 시점에서는 경기 부양을 이유로 규제를 풀어주는 식의 단기적인 처방에만 급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만 계속 주입하며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정책적 시행착오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비슷한 문제에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하며 같은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많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도 특정 지역에만 공급을 집중하거나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며 세금 폭탄을 투하했다가 실수요까지 위축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우리는 여러 차례 목격했죠. 이런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정책들은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결국 선량한 시민들의 주거 안정마저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곤 했습니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와는 사뭇 다른 접근 방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공공주택 정책을 오랜 기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요. 싱가포르는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공공주택에 거주할 정도로 안정적인 주거 사다리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집값 잡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주거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처럼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투기적 수요보다는 실수요에 기반한 건강한 시장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는 모습이죠. 우리 역시 이러한 해외 선진 사례를 통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정책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할 때가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책적 관점에서 부동산 위기의 다양한 단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관점을 종합해보면 현재의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현상을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미래 세대의 희망마저 앗아갈 수 있는 복합적인 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까요? 그리고 혼란의 시대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주택 공급의 질적 개선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공급이 아니라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와 평형,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대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공공주택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여 주거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닌 삶의 터전이라는 본래의 가치를 되찾게 하는 것이죠. 또한 투기 방지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시장의 교란 행위를 엄단하고 실거주 중심의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투기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시장은 투기 광풍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흐름을 찾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자산 관리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영끌 투자보다는 자신의 소득과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고 다양한 정보를 균형 있게 분석하는 안목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맹목적인 추종보다는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의지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해법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주거 환경을 물려주겠다는 장기적인 비전 아래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현명한 판단과 사회적 책임이 모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까지의 정책들은 이러한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주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비슷한 실패의 그림자를 여러 번 목격하게 됩니다. 규제와 완화라는 두 가지 카드를 번갈아 꺼내들며 시장에 개입했지만 그때마다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요동쳤죠. 마치 끓는 물에 찬물과 뜨거운 물을 번갈아 붓는 것처럼
일관성 없는 정책들은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시기에는 투기를 막겠다며 대출을 조이고 거래를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고요. 또 다른 시기에는 침체된 시장을 살리겠다며 규제를 풀어 대출을 확대하고 세금을 감면하는 등의 완화책을 내놓았죠. 이러한 단기적인 처방들은 잠시 동안의 효과를 가져오는 듯 보였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투기 심리를 자극하거나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땜질식 처방이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고통 완화에만 그치는 것처럼 부동산 정책 역시 표면적인 문제만을 다루는데 급급했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독일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단순히 집값을 잡는 것을 넘어 국민 모두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 공급과 관리에 힘쓰고 있죠. 예를 들어 독일은 높은 임차인 보호와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고요. 싱가포르는 정부 주도의 주택 개발과 엄격한 투기 방지 제도로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아닌 삶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인식이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정책들이 단기적인 시장 상황에 급급해 일관성을 잃었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실패와 학습의 부재는 우리 사회에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복잡한 위기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고 과연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까요? 앞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책적인 관점에서 살펴본 다양한 문제점들을 종합해보면 현재의 부동산 위기는 단순히 집값 등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복합적인 생존의 문제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투기 과열로 인한 자산 불평등 심화, 젊은 세대의 희망 상실, 그리고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 등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심각한 과제들이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과 함께 우리 각자의 현명한 대응 전략이 절실합니다. 첫째, 주택 공급의 질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는 주거 형태와 수준 높은 인프라를 갖춘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주택의 확대는 필수적입니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흡수해야 합니다. 셋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이 건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공정한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개인의 합리적인 자산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맹목적인 투자보다는 자신의 소득과 미래 계획에 맞는 신중한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의 청사진을 그리듯 주거가 단순히 재산 축적의 수단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듯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야 비로소 단단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부동산 위기는 단순히 가격이 오르내리는 숫자 노름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고 미래 세대의 꿈과 희망을 앗아갈 수 있는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해법에만 매달리는 대신 장기적인 안목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우리 각자의 현명한 판단과 책임감 있는 행동이 모여야만 비로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재산을 넘어 우리 삶의 터전이자 미래 세대의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다각적인 시각들은 현재의 혼란 속에서 개인과 사회가 나아갈 현명한 선택을 위한 소중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한 해답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있는 이해와 성찰을 통해 우리는 분명 더 나은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이처럼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경제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관점으로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